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이 입춘이라서 그런지 날이 좀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네, 음악 주세요.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종달새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이지만 현악 사정주에도 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이든은 교향곡과 현악사중주 이 두 장르의 음악적 형식과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면서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현악사중주를 구성하는 네 개의 악장, 즉 빠름, 느림, 약간 빠름, 매우 빠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또 2박자, 3박자, 3박자, 2박자로 된 흐름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악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 또 다양한 춤곡 양식, 또 하이든의 특유 유머 감각으로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오늘 주제곡인 현악 사정주 종달새 작곡은 언제 했습니까? 1790년입니다. 이때 하이든이 58배 나이였는데요. 에스테라 하지의 후작의 궁정 악장으로 일한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하이든의 음악이 원스키로 접어든 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에스테라 하지 궁정에서 오랫동안 모시며 친구처럼 지냈던 바로 그 니클라스 후작의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하죠. 하이든은 1790년 9월에 현악사중주 작품 64를 작곡하기 시작해서 그해 말에 완성하는데요. 이 작품은 모두 6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달새는 이 작품 번호 64 중에서 5번째 곡입니다. 그렇군요. 종달새 이 작품은 누구에게 헌정을 했나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하이든은 종달새를 에스테라 하지 궁정 오케스트라의 제2 바이올린 수석 주자였던 요한 토스트에게 헌정을 합니다. 하이든은 근데 이미 그에게 현악사중주 작품 54의 3곡 그리고 작품 55의 3곡을 헌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64는 제2 토스트 사중주라고 불리기도 해요. 요한 토스트에게 이 작품을 헌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헌정 이유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음악 학자들이 아마도 하이든이 토스트의 이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 실력에 감탄해서 이 곡을 헌정한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어떤 학자들은 토스트가 하이든이 없는 틈을 타서 출판업자에게 하이든이 이 작품을 나에게 헌정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죠. 또 심지어 이 작품이 토스트가 아니라 토스트의 아내인 마리아 안나 폰 엘리쉐크에게 헌정될 뻔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이든이 에스테르 하지 궁정 가정부로 일했던 마리아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에게 헌정하려고 했는데 토스트가 끼어드는 바람에 결국 하이든이 어쩔 수 없이 토스트에게 헌정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상황을 보니까 요한 토스트가 하이든의 작품을 헌정받는 걸 주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느껴지죠. 이 곡을 헌정받은 요한 토스트가 사실 좀 독특한 캐릭터였는데요. 네. 그는 일단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또 사업가 기질이 있었죠.
1783년에 에스테르하지 궁정 오케스트라에 입단해서 수석 주자로서 제2 바이올린을 이끌어 가던 중에 토스트가 악장 하이든의 작품들이 큰 돈이 될 것이란 사실을 일찍이 간파를 했는지 아직 출판되지 않았던 하이든의 작품들을 몰래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트가 몰래 하이든의 악보를 베껴서 복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1788년에 발각되고 결국 토스트는 에스테르하지 궁정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보 판매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그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작품 54, 교향곡 88번, 또 89번을 출판업자 지벨에게 팔아 넘기는데 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정작 작곡가였던 하이든에게는 거래의 정확한 조건을 이제 알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 작곡을 1790년에 했는데 이런 일이 1788년에 미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헌정을 받은 거 보니까 또 수완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토스트가 다시 1790년에 오스트리아에 와서 에스테르하지 궁정 가정부인 마리아 안나 폰 엘리쉐크와 결혼을 해요. 이 음. 시점에 그러니까 하이든이 정말로 토스트에게 이 작품을 헌정했을 수도 있고 또 토스트가 이 헌정을 가르쳤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난무하는 거죠. 아무튼 이후에 토스트는 의류상인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 모차르트에게 현악 오중주 작품 번호 593 그리고 614를 의뢰하고 또 슈포에게도 작곡을 의뢰합니다. 그렇군요. 누구에게 헌정이 되었든 간에 하이든 작품으로 64 중에서 이 종달새는 지금 정말 사랑받는 작품인데 종달새 부제는 어떻게 부른 건지 궁금합니다. 앞서 잠시 감상하셨듯이 1악장 주제 선율이 마치 종달새가 즐겁게 지저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게 되는데요. 현악 사중주는 원래 2대의 바이올린, 또 비올라, 첼로 이렇게 4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게 보편적이죠. 제1 바이올린이 주제 선율을 연주할 때 종달새가 지저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 종달새를 특별히 아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하이든이 이 작품 번호 64에 포함된 6편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는데 4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6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작곡한 게 사실 5번인 종달새였다고 해요. 영감에 사로잡혀서 단숨에 써 내려갔고 스스로도 이 곡의 선율이 아주 만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곡가가 만족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런지 종달새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곡이랍니다. 그렇군요. 하이든이 현악 사중주는 음. 음악사적으로도 영향을 후대에 끼친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이든이 거의 80여 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일단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후에는 베토벤에 이르러서 각 악기의 특성과 개성을 더욱 살리면서 아주 확고한 실내악 장르로 꼽히게 됩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 하이든 현악 사중주 종달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볼 순서인데요. 어떤 곡을 먼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종달새라는 부제를 갖게 된 1악장부터 감상하시죠. 좋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 1악장 하겐 콰르테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 1악장 하겐 콰르테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를 중심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 종달새는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전체를 듣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좀 전에 감상하신 하겐 콰르텟의 경우에는 보통 18분 정도 혹은 19분 정도로 연주를 하죠. 이 하겐 콰르텟은 상당히 우아한 선율과 깊은 표현력을 지닌 오스트리아의 현악 사중주단인데요. 네. 1981년에 오스트리아 음악 명가인 하겐가의 자녀들이 창단을 했습니다. 4명의 연주자 중 3명이 하겐가 자녀들이고 1987년에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멤버로 호흡을 맞추고 있죠. 그렇군요. 하이든 당시에 종달새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표를 하자마자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가 오스트리아, 독일을 넘어서 영국에까지 전해졌는데요. 악보도 많이 출판되고 판매되어서 하이든의 명성을 아주 견고하게 해줬죠.
종달새 각 악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악장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악장 템포 마킹은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이든의 천부적인 멜로디 감각 또 낙천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할 수 있죠. 여린 스타카토 음으로 시작해서 제1 바이올린이 종달새가 아주 사랑스럽게 지저귀는 느낌의 멜로디로 나오는 또 리드미컬하면서도 풍요로운 선율이 이 악장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악장, 2악장은 아다지오 칸타빌레로 느려지죠. 가요풍의 감미로운 선율, 또 애수에 젖은 선율이 나타나면서 감상에 푹 빠지게 하는 악장인데요. 제1 바이올린의 선율이 마치 바이올린 협주곡의 카덴자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네. 3악장은 미뉴에트 알레그레토. 전통적인 고전 현악 사중주의 3악장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미뉴에트로 시작을 해서 중간 트리오 부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미뉴에트로 되돌아옵니다. 하이든의 위트와 재치가 느껴지는 악장으로 좀 딸꾹질 소리 같은 유쾌한 장식음도 있어서 한층 즐거운 분위기로 연주가 되고 마지막 4악장은 피날레인데 비바체 템포 마킹이죠. 시작부터 16분 음표가 아주 빠른 템포로 쉬지 않고 연주되면서 생동감 넘치는 악장인데요. 이 사악장은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혼파이프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 런던 초연 이후에 이런 애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혼파이프라는 말은 사실 영국에서 쇳불로 만든 악기인 혼파이프 반주에 맞춰 추던 4분의 4박자의 아주 경쾌한 춤인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이 곡을 듣고 런던의 관객들이 자신들의 춤과 흡사하다라고 해서 이런 애칭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신 하이든의 현악 사중조 종달새 덕분에 봄이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을 들을 때 오늘 설명해 주신 것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